안녕하세요. 창업의 맥을 짚어주는 맥형입니다. 위치가 좋지 않아 찾아오기도 쉽지 않은 곳에 칼국수집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단순히 맛집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창업 예산이 부족해서 골목 상권에 창업을 해야 한다면 어떤 식으로 브랜드를 만들고 접근해야 하는지, 경쟁력과 차별화를 어디에 두는 것이 맞는지, 이 영상을 통해 독립점포를 준비하면서 예산이 부족하여 좋은 위치 영업을 할 수 없는 분들이 도움되었으면 해서 맥형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의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새로운 통찰력으로 어떻게 접근하면 좋은지, 자, 같이 한번 가보시죠. 이곳은 영등포구청에 위치한 시골 칼제비라는 상호에 10평도 채 안 되는 아주 작은 가게입니다. 가게의 위치가 찾기 매우 어렵습니다. 영등포구청과 물레역 사이에 있어서 지하철로 접근하기도 매우 불편하고 걸어서 한참을 걸어야 합니다. 주차장 또한 없기 때문에 차량 이용 시 매우 불편합니다. 주변에 큰 오피스가 있어서 직장인이 많거나 하지 않습니다. 대로변에 위치하지 않고 작은 골목에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찾아와서 먹을까요? 왜 이곳은 줄을 설까요? 블로그 리뷰도 15건밖에 되지 않네요. 사장님이 마케팅을 하거나 따로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치 나만 알고 싶은 곳, 나만 먹고 싶은 곳, 이런 아지트 느낌의 식당 같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영업을 하는 이곳은 점심시간에는 웨이팅을 시작합니다. 물론 내부 공간이 협소해서 몇 팀만 들어와도 바로 웨이팅을 해야 합니다. 6인석 1개, 4인석 2개, 2인석 1개로 총 16석 좌석이 있고 점심에는 합석을 해달라고 양해를 구하는 문구도 보입니다. 시골 칼제비의 익스테리어는 노포 같은 식당의 느낌을 주기 충분합니다. 어찌 보면 관리가 안 된 느낌처럼 보이지만 일부러 작정하고 자연스러운 빈티지를 만드는 게 더 어렵습니다. 화려하게 만드는 공사보다 빈티지하게 오래된 느낌을 재현하는 게 더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세월의 흔적으로는 자연스럽게 어머니의 손맛까지 느낄 수 있는 곳을 만들려면 정말 많은 인내와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내부에 들어오면 오브제 같은 포인트도 없습니다. 여기서 팁! 오브제는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연결짓는 요소가 됩니다. 제가 운영하는 황태장인이라는 밥집의 오브제는 이렇게 표현해서 소비자에게 음식에 대한 신뢰를 보여줍니다. 간판을 보고 황태구이집이구나를 알고 내부에 들어와서 인테리어로 느끼고 음식을 먹으며 감동하는 게 삼박자로 저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곳 시골 칼제비는 익스테리어는 노포 같은 오래된 식당으로 인식이 되고 내부로 들어오면 벽에 붙은 한지에 붓글씨로 적힌 메뉴가 어색하지 않고 잘 어우러져 있습니다. 한지에 붓글씨로 메뉴를 적지 않고 기성 메뉴판이 있었다면 노포 같은 식당 느낌을 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칼제비가 대표 메뉴라고 하셔서 칼제비와 얼큰 김치 칼제비를 주문했습니다. 음식이 나오기 전에 보리밥이 에피타이저 형태로 나왔습니다. 포인트! 저는 음식에는 궁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느끼한 옛날식 돈가스에 풋고추가 있으면 좋고, 돈가스를 주문하면 쫄면을 조금 담아주는 곳을 매우 좋아합니다. 냉면에 고기를 싸먹는 것과 같은 궁합은 소비자를 더욱 감동시킵니다. 샐러드집에 햄버거가 있어야 하고, 음식에는 단짠의 조화가 중요하듯 찬 음식과 따뜻한 음식은 색깔의 보색처럼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도 이 궁합을 생각하며 메뉴를 기획해보세요. 아무튼 칼국수를 먹는데 보리밥이 나오니 매우 좋았습니다. 벽에 붙은 문구에 보리밥은 국내산 맵쌀, 찹쌀, 찰보리를 혼합하여 사용합니다 라는 문구가 먹기 전에도 믿음을 주었습니다. 내가 좋은 것을 제공할 때는 그것에 대한 알림 문구와 이것을 표현하는 형태도 매우 중요합니다. 보리밥을 잘 숙성하여 고추장으로 만든 양념장과 열무김치 그리고 참기름을 넣어 먹는데 정말 찰지고 맛있었습니다. 쫀득쫀득하다는 표현이 더 잘 어울릴 것 같네요. 보리밥은 감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칼제비가 생각보다 늦게 나오더라고요. 칼국수 면은 손으로 반죽하여 기계로 뽑아 만드는데 칼제비는 손으로 면을 떼어 만들다 보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았습니다. 옆 테이블도 주문하고 나오는 걸 보니 약 10분 정도 소요되는 것 같았습니다. 음식이 나와 직접 맛을 봤습니다. 일단 비주얼은 정말 합격입니다. 손님들이 나오는 그릇에 담긴 양을 보고 한 번씩 놀라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맛을 보았습니다. 맛은 주관적 평가라 너무 거침없이 제가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와우 맛있다, 괜찮네, 혹은 별로다 라는 표현 중 저는 괜찮네 정도의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을 보고 한 입 먹으면서 앞에 있는 크게 적힌 가격 5,500원을 볼 때면 맛있다는 표현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포인트! 우리는 음식을 평가할 때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으로 판단합니다. 짜게 먹는 사람은 싱겁다고 할 수 있고 싱겁게 먹는 사람은 짜다고 할 수 있는 게 음식의 평가입니다. 콩국수에 소금이냐 설탕이냐의 선택과 같은 부분입니다. 단 이런 주관적 판단에 객관적 사실이 음식 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객관적 사실은 바로 눈에 보이는 가격입니다. 누구에게나 가격은 똑같은 수치로 보이기 때문에 가격을 통해 맛의 느낌을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맛있는데 가격이 비싸면 어쩐지 라는 표현이 나올 수
있고 그럭저럭 먹을만한데 가격이 많이 저렴하면 오 괜찮네 라는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시골 칼제비는 양과 가격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500원이 최근에 올랐기 때문에 아쉽지만 단가 인상은 회전이 안 되는 이곳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했어요. 국내산 멸치로 직접 육수를 내셔서 그런지 육수 맛은 좋았고 쌀쌀하거나 술 먹은 다음날은 정말 생각날 것 같았습니다. 찰진 보리밥을 에피타이저로 먹고 진한 육수를 한번 마시고 칼제비에 열무김치를 올려 먹으면 정말 5,500원이라는 가격이 괜찮은 점심 한 끼다라는 생각이 들기 충분했습니다. 청양고추를 다져 간장에 잰 양념장을 맑은 국물에 넣어 먹으니 칼칼하고 제법 맛이 좋았습니다. 여러가지 형태로 음식의 맛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직접 담근 열무김치를 1kg에 10,000원에 판매하여 부가 매출을 올리고 있었으며 보리밥 추가와 곱빼기 주문 시 1,000원 추가하면 더 많은 양으로 드실 수도 있습니다. 다 먹고 그릇을 보니 생각보다 그릇이 깊지 않았어요. 여자분들에게는 양이 다소 많겠다 생각했지만 눈에 보이는 것과 먹은 후의 느낌은 약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나름 이런 그릇의 선택이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판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1시 40분이 조금 넘으니 웨이팅이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밖에서 드시길 위해 주문을 한 뒤 기다리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밥집답게 쌀의 품질에 신경쓰고 열무김치에 신경쓰고 육수의 깊이를 신경쓰는 이곳은 골목상권 찾아오는 맛집이 되기 충분했습니다. 다만 여름에 대체할 메뉴가 없어서 아쉬웠고 주문하면 너무 오래 걸리고 양이 좀 있다 보니 먹는데 오래 걸려서 회전율이 낮아 웨이팅 손님을 많이 받는 것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메뉴 구성을 좀 더 줄이거나 주방에 음식 나가는 조리 프로세스를 좀 바꿔서라도 빠르게 메뉴가 나오도록 한다면 회전에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홀에 한 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테이블이 4개밖에 없으므로 홀에 일하는 사람이 주방을 함께 도와 멀티로 일을 한다면 음식 나오는 속도가 더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객단가 5,750원, 총 좌석수 16석, 합석이 가능하므로 피크타임 좌석 이용률 90% 시 14석, 만석이면 1회전 85,500원입니다. 점심에 최소 3회전 시 241,500원, 4회전 시 322,200원, 5회전 시 402,500원입니다. 임대료가 100만원 미만이고 알바 한 명 두고 저녁 매출까지 어느 정도 받쳐줘서 월 매출 1,000만원 이상만 찍는다면 괜찮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찾아오는 맛집으로 인정받기란 일정 기간 동안의 인내가 꼭 필요합니다. 주변 타켓을 명확히 설정하고 그 타켓의 연령층과 소비력 그리고 이용 빈도를 생각해서 시그니처 메뉴를 결정합니다. 가격으로 문턱을 낮춰놓고 꾸준히 노력하면서 인내한다면 결과는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명심해야 할 포인트, 작은 가게일수록 자꾸 명확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구성을 많게 다양하게가 아닌 적은 구성으로 확실하게 보여줘야 소비자는 재방문을 하고 기억합니다. 길거리의 작은 노점들을 생각해보세요. 다양하게 판매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과거 봉구비어에서 감자튀김과 생맥주에 집중하고 명랑 핫도그에서 핫도그에 집중하듯이 작은 가게에서 너무 많은 것을 보여주면 개성이 사라진다는 점 기억하세요. 독립점포 준비하시는 분들, 골목상권에 도전하시는 분들에게 의미 있는 영상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맥형이었습니다. 안녕.